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해양 레저 관광 법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 정책이 관광지라든지 관광단지, 그러니까 육상과 해양을 구분하지 않고 관광단지하고 관광지에 대한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해수욕장이라든지 유원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뒤에 이제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내무부 이런 부처의 그 정부 조직의 개편과 더불어서 이제 그 뒤 어촌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됐고, 또 이제 96년에 해양수산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에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레저 관광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업무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부처가 좀 약간 부침이 있다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또 폐지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국토교통부로 또 나뉘게 되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제 수산 쪽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또 해양 쪽을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해양 쪽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정체가 있었다가 이제 해양 레저라든지 해양 관광 이런 이제 명칭의 부처가 만들어진 것은 2013년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채 10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다시 해양 레저 관광과라고 드디어 이제 해양 관광이라는 이름 또 해양 레저 관광이라는 이런 명칭이 부처의 명칭 조직명으로 변경이 되고, 또 하나 이제 크게 달라진 것은 이제 마리나 항만이라든지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이제 해양수산부 내에 다른 부서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업무가 나뉘어 있었고 조직도 이제 파편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해양 레저 관광과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업무들이 다 이관되게 돼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반은 조금 더 조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 레저 관광 통합 정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일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저과가 2013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출범한 데서 만들어졌고요. 그 뒤에 해수욕장법, 해양수중레저법, 그리고 2020년에 해양치유자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1차 해양치유자원 활용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에 이 1차 해양치유 기본계획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에 보면 이제 해양 레저 관광과가 지금 있었지만 지금 현재도 항만 지역 발전과 해운 정책과 어촌호환과 해양 생태과에서 일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 지역 발전과에서는 있었던 것들이 좀 이관이 됐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어촌어항광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촌관광이라든지 또는 해양생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뭐 해양생태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통합적으로 해양 레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개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해양 레저 관광과가 만들어져서 이제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지만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정책과 법제가 좀 더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해서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라든지 또는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든 그리고 웰빙이라든지 힐링, 또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이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약간 위드 코로나로 이제 과도기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유라든지 휴식
그리고 힐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수요가 많아질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세계 그 치유 산업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트렌드 변화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정책 추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양수산부에는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럼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수립되고 있는 그런 그 기본 계획 외에도 제2차 해양 관광 진흥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양 2차 해양 관광 진흥 계획에 따르면 해양 레저 문화를 확산시켜서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겠다. 또 해양 레저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같은 이제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1년 해양산부 업무 계획을 살펴봐도 이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조돼서도 그렇지만 해양 치유와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완도라든지 태안, 울진, 경남, 고성 4개 권역의 해양 치유 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돼서 이제 전담 기관으로 해양 치유단이 해양환경공단에 이제 지정이 돼서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치유 기술 개발 같은 R&D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좀 반가운 소식이지만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 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도 있습니다. 기타 이제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해서 5대 권역에 대한 거점을 또 예를 들면 시흥, 군산, 보성, 서귀포, 강원 지역에 대한 관광 거점을 이제 지정해서 육성하겠다라는 내용과 어촌 테마마을이라든지 어촌 체험 관광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제 해양 문화 인프라도 이제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은 해양 레저 관광과가 또는 해양 레저 관광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률과 이제 정책은 법률에 기반합니다. 여기서 법과 정책은 이제 같이 동시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법이 이제 마리나법, 크루즈법, 해양 생태계법, 어촌 관광 이런 부분에서 법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걸 좀 통합적으로 좀 연계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좀 갖고자 하는 법률들이 있었는데요. 2006년에 해양 관광 자원의 개발에 관한 법률, 이건 이제 기본법이라는 상위법 성격보다는 관광 자원을 이제 개발한다는 측면이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 해양수산 발전기본법에 지금 근거해서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걸 해양수산 발전기본법에 대한 관광에 대해서 별도로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 또는 해양관광진흥법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 검토를 돼서 이제 11년에 법률안도 만들어졌었지만 이것을 이제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 뒤에 해수욕장법, 크루즈 산업법, 수중 레저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다시 18년에 의원 발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21대 국회인데요.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서 이 해양 레저 관광법에 대한 제정안은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 뒤에 20년에 해양 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레저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는 마리나 항만법, 크루즈 산업법, 해운법, 유도선법, 그리고 해양 레저 스포츠는 낚시관리법, 수상 레저 안전법, 수중 레저법, 그리고 레저 관광 자원과 관련해서는 어촌항법, 해수욕장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치유장법, 갯벌법, 이렇게 다양한 법률이 해양 레저 관광 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문화부의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그리고 국토부의 해안내륙발전법, 이렇게 이런 상당히 많은 법률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들 법률 간의 또는 법률에 기반한 정책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업 육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촌화법에서는 레저관광 기반 시설로서의 유람선과 낚시어선 등과 연계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해수욕장법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해양 공간이 해수욕장입니다. 그다음에 해양생태계법은 해양생태관광 육성 정책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보면은 이제 이런 갯벌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것도 해양 생태계법, 그리고 뒤에서 2019년에 제정된 갯벌법에 관련돼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입니다. 또 2020년에 제정된 해양치유자원법에서도 국민에게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리나 항만법에 따라서는 마리나 항만구역을 고시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해양 레저 관광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크루즈 산업법은 문화부와 협의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이제 육성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섬 관광할 때 여객선 타고 많이 다니시는데요. 내항 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해운법에 따라서 수립하게 됩니다. 또 유도선법에 따라서는 유도선에 대한 영업구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광 사업에 대해서 이제 등록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 법률들이 해양 레저 관광과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들 법률을 어떻게 우리가 연계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라서는 이제 해양 레저 스포츠 진흥 계획이 있지만, 해양 레저 스포츠 진흥 계획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해양 관광 진흥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해양 관광 진흥 계획은 비법정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해양 관광 진흥 계획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낚시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법,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이제 수중레저안전법하고 수중레저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 두 개 법률이 수상레저냐 수중레저냐 해서 법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혼동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이들 두 개 법률과의 관계이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법률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정책이 또는 관련된 법률이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양 레저 관광 진흥법, 이건 가칭입니다. 약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10개 이상의 법률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 때문에 제안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제 국민의 헌법상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행복 추구권의 일환으로서 관광권이 있는데, 지금 해양 레저 관광권이라는 기본권적으로 이제 누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그런 한계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한계, 이런 부분에 더 이제 좀 해양 레저 관광을 즐기기 어려운 그런 국민들도 이제 해양 레저 관광권 차원에서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강조시키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속 가능한 관광이 돼야 됩니다. 뭐 해양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관광 자원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그다음에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 그리고 해양 자원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 레저 관광 진흥법 제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해양 레저 관광 자원, 자연 자원, 휴양 레저 자원, 그리고 문화 자원,
또 하나 이제 국내 트렌드라든지 4차 산업과의 연계,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전망, 이런 부분도 담아서 이런 법률이 좀 제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해양 레저 관광 진흥법에 기반해서는 이제 정책에 활발하게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진흥법 말씀드렸는데, 그럼 문화부는 법령 정비가 있냐? 아까 문화부가 관광기본법하고 관광진흥법을 크게 두 개 법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법률이 이 두 법률입니다. 그래서 관광기본법은 뭐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해서도 이제 기본법적으로 이제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지금 문화부는 관광기본법을 관광진흥기본법으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법,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광숙박업법.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법률로 관광진흥법을 나누고, 관광진흥법에서의 국제사항, 국민과 산업에 관련된 사항은 또 관광진흥기본법으로 이관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법률 개편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추진에 따라서 볼더라도 이제 지금 현재 해양 레저 관광과 관련된 법률이 좀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법률들을 통합할 수 있는 법률이 지금 없다는 점에서는 이제 해양수산부두제 법령 정비가 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진흥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사항을 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진흥법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해서 총칙,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해양 레저 관광 진흥법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다른 계획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지금 해양 레저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의 한계가, 모든 것은 정보와 통계, 실태 조사에 기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의 기초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통계 자료가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2장에서는 그런 사항을 좀 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 레저 관광권에 대해서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또 3장은 해양 레저 관광 기금인데, 지금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의견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문화부의 그 기금 활용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기금 활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매우 극히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그런 재원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타 이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또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반 조성에 대한 사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 진흥법을 제정한다면 뭐 어떤 입법 효과가 있길래 이제 이것을 제정할까? 기존 법률로 이제 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입법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레저 관광권, 그러니까 관광 소외자는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여건의 한계도 있지만, 지리적으로 내륙 지역에서 이제 해양에 있는 그런 레저 활동, 요즘엔 레저 스포츠 활동도 많은데, 사실상 해수욕장을 가는 거 아닌 이상 요트라든지 또는 해양 레저 스포츠를 체험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관광 소외자에 대한 해양 레저 관광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국민 건강에 증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이 해양 레저 관광 진흥법의 입법 효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한한 그 해양 레저 관광 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도 이제 입법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통합적인 관광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도서 관광, 마리나 크루즈, 해수욕장,
뭐 이런 부분이 개별 정책 단위로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통합적인 해양 레저 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이 좀 체감할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이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교육과 민간 기관 단체 육성 그리고 관광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향후에 평화적인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 간 해양 레저 관광 교류 협력에 대한 기반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치적인 여건이 성숙됐을 때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과 지방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도 이제 이 법의 입법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체계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는 5개장 27개 조문으로 구성을 초안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조 목적과 더불어서 2조에서 이제 용어 정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4조가 중요합니다.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해서 이제 이 법이 약간 상위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이제 법안을 초안을 만들어 봤고요. 또 이제 그 레저 관광권은 이제 아까 해양 레저 관광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에서 10조에 다시 연계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자원에 대한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것을 이제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제 국민이 이 자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더 누릴 수 있으시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저 관광 기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그 지금 2016년부터 2020년 본 예산까지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규모입니다. 1조 5천억 이상이 이제 지금 개발 기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1조 5천억 중에서 해양 레저 관광 관련성을 아무리 따져도 1%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양 레저 관광 기금을 좀 설치를 해서 좀 해양 레저 관광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기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해양수산부는 아까 해양 문화도 하고 그다음에 해양 레저 관광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해양 레저 관광 크루즈 마리나 해수욕장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그런 재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금이 만들어지고 기금에 대해서 이제 그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이제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지구인데요.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지구는 사실 이제 국가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지사, 지방 정부가 요청하여 이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지구를 지정해서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타 이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지구를 지정할 때는 당연히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건폐료 용적률이라든지 개발 부담금 면제 같은 특례 규정을 좀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이제 레저 관광 산업에 대한 육성과 그다음에 레저 관광 상품 개발 그리고 축제 지원. 그러니까 지방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축제는 지역마다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의 지원 정책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것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좀 해양 레저관광진흥법에서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레저관광 정책에 대한 기반 조성인데요. 사실상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 그리고 민간 기관이라든지 단체 육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이렇게
법률마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해서는 이게 잠수산업사가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다이빙 할 때 이제 교육하시는데 그리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제 육성하고자 해양치유자원법을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그것을 국민들이 향유하실 수 있으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근데 전문 인력이 아직 미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런 교육 훈련이라든지 그건 예시입니다. 다른 이제 뭐 해양 치유 외에도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문별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협회가 산발적으로 좀 있긴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협회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해양 레저 관광 협회를 설립하고 이 협회에서 관련된 이제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법에서 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끝으로 이제 해양 레저 관광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해서 국민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산업이 나오면 현재 산업 규모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5년 뒤 산업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는 산업에 대해서의 그런 뭐 구조라든지 세부적으로 이제 일자리라든지 뭐 고용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요구받습니다. 다만 그런데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그 관련된 이제 유사 산업 뭐 육상의 관광 산업 아니면 외국에서의 관광 산업에 대한 이런 자료 이런 거를 취합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 작성자가 할 수 있는 작성자의 그런 능력 또는 아니면 자료의 한계 그때 가공할 수 있는 정보의 그런 범위에 따라서 이 내용이 계속 들쑥날쑥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그 일관된 그런 일관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공신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보 체계 구축에 대한 것도 지금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급히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 레저 관광 정책의 레저 관광 진흥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정책 또한 트렌드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서 통합과 융합 그리고 해양 레저 관광 자원만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을 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같이 육상에서보다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안이라든지 도서학 그리고 육상과 연계해서 이제 그런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해양 레저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는 특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이제 온 국민이 뭐 찾고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자원을 공간 자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늘 발표를 드리지만 국민들께서 이게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해양 레저 관광 진흥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이제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역 지자체 그리고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관련된 사업자 그다음에 학생, 지역 주민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이 돼서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법안이 좀 더 다듬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는 이제 법정 계획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까 2차 해양관광 기본 진흥계획 그 계획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계획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거점이라든지 해양 관광권 강화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법에 좀 담겼으면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해양 레저 관광은 사실 해양수산부만의 그 역할도 아니고 해양수산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문화체육부, 그다음에 지방청 그리고 지자체 등 그런 관련 조직을 조금은 이렇게 연계가 필요한 동시에 사실 해양 레저 관광 어디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면 해수부 부문은 부서가 존재하지만 지방청에 가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이행하고 수립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좀 그래도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법령 정비라든지 정책 연계성 강화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이 되든 안 되든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정책은 정책 보고서에만 존재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평가가 중요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적인 기반이 좀 강화되어야 된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발표 자료는 담지는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상당히 다양한 지역 축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상품,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위 사업이 상당히 작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문화부에서 한 사업들의 10분의 1 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해양은 이제 공간 범위가 넓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안전 조치도 좀 취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반면 그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레저 관광 사업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재정적인 한계에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해양 레저 관광 정책이 보다 활성화되려면, 그리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연구위원으로부터 해양레저관광법 진행 정책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 잘 들었습니다. 내용이 법이다 보니까 또 정책이다 보니까 너무나 방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요약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훌륭하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분야에 우리 또 관 또는 학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실 텐데요. 한번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정책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먼저 순서는 제 좌측에 계신 분부터 마지막으로 영산대 김철우 교수님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경기도청에서 해양 레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충환 전문위원님의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해양 레저 산업을 제가 육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국내외 전문가들하고 좀 교류를 하고 또 제가 경험했던 또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해양 레저 관광의 육성의 중요성은 저희 선진 해양 레저 국가들, 뭐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육성해 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이제 EU에서 해양 레저 관광을 정의할 때 용어를 마리타임 앤 코스털 투어리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범위를 정의를 한 거죠. 해양과 해안이라는, 그렇게 공간적 범위를 정의를 하고, 이 산업이 유럽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유럽 전체 숙박업소의 침대 베드의 약 한 51%가 이렇게 해안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관련된 종사자도 약 230만 명 이상 된다고 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유럽에서 이 해양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져가는 이제 추진 전략을 어떤 관점을 두고 가냐면 사용자의 액티비티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해안가에서 하는 레저 활동,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양에서 하는 뭐 보팅이나 크루징이나 이제 피싱 같은 해양 활동, 그리고 이제 바닷가 인근의 문화 활동, 뭐 문화나 먹거리, 문화 관련된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양 레저 관광의 추진 어떤 전략으로 두고 실행을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이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됐을 때 어떤 성과나 실효성 측면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참고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좀 합의와 규칙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해양 레저 관광은 뭐 새로운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거를 이제 좀 결합을 해야 합니다.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레저라던가 또 관광, 뭐 문화, 또 그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뭐 어촌 어민들의 어떤 활동 등등이 다 이제 좀 이제 융복합적인 측면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합의하고 조정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그 많은 사례 중에 이제 슬립웨이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거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슬립웨이가 뭐냐면 육지에서 바다나 이제 해상으로 배를 내리는 그 시설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그 동력수상레저기구가 1년에 약 3,000대 이상씩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게 한 3만 대가 넘는다고 나오는데요. 이 중에 약 한 90% 이상은 다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 그러니까 차에 트레일러로 끌고 다니는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사이즈 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이제 레저 활동하는 분들이 평상시에는 육상에다 계류를 하다가 내가 레저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수상의 배를 내려서 이제 뭐 낚시나 보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리는 아까 슬립웨이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슬립웨이는 그동안에는 어민들이 주로 썼죠. 왜냐하면 이게 거의 어촌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자기들만 쓰던 슬립웨이를 이제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써야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갈등이 나오고 또 어민들이 그걸 차단을 하고 또 그래서 또 레저 하는 분들은 또 민원을 내고 하는 그 갈등이 굉장히 사실 요즘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또 따지고 분석을 해보면 민원 이제 또 뭐 국민신고 올라온 민원을 해보면 어민만 써야 된다는 식의 보장은 또 없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강력하다기보다 좀 강한 그런 중재나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설득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요 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규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이 해양 레저 관광이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촌 어민이라던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좀 있죠.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질서에 맞게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 레저 산업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사실 새로운 규칙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이 해양 레저 관광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섬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있습니다. 섬은 육지가 갖고 있지 못한 해상에서의 그 독특하고 세상만의 가치이기 때문에 섬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또 섬 관광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섬 관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갈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수단이. 근데 이 지금의 해상 교통은 대부분 그 섬 주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그 섬에 들어가서 관광 활동하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 교통수단이 안 돼 있는 거죠. 일례로 이제 경기도에서 좀 유명한 관광 수요 높은 섬이 이제 풍도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야생화지로는 굉장히 좀 인기가 있고 또 풍도 해전, 그 청일 전쟁의 풍도 해전에 있던 문화적 가치가 높아서 해외에서도 수요가 있는 지역인데 이게 배가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여객선이 1시간밖에 안 머물러요. 그러니까 관광객 유입이 안 되는 거죠. 1시간 만에 그걸 다 보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육지에서도 저희가 그런 식의 교통 환경이 벌어졌을 때 필요한 게 이제 부르는 게 택시잖아요. 내가 대중교통에 못 들어가면. 근데 이제 해상에서는 택시라는 부분이 이제 그 유도선법이라든가 여러 여객선법에서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그 마리나 항만법에서 일부 마리나법을 좀 풀어주시기는 했지만 그게 약간은 좀 현실적인 부분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교통에 대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시고 이런 새로운 규칙이 마련이 돼야 해양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오늘 발표해 주신 이 법에 대해서 조금 그 보완에 대한 그런 좀 건의입니다. 그 이제 해양 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까 배가 1년에 3,000대씩 등록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굉장히 이제 근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약 30만 척 정도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3만 척 있으니까 걔네 4면이 바다고 우린 3면이 바다고 뭐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성장 잠재수는 되게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배는 기본적으로는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배가 나갔다가 제자리로 들어오면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돌아다니려면 이제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많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수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대형 마리나 이제 마리나항 개발이라던가 이런 시설 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대형 마리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소형 이접안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해가 뜨면 잠시라도 접안을 하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내가 뭐 수리할 상황이 되면 접안을 하고 또 아까 해양 관광을 위해서 섬에 잠깐 접안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지금 추진하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실 해양 관광 관련된 법에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해양 레저 활동은 기본적으로 레저 활동을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완제품적인 장비, 뭐 보트든 요트든 뭐 카누든 카약이든 장비가 필요한데 이 장비와 기자재를 국산화를 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소비 시장이 다 수입산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육성이 되고 이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이 해양 레저 장비에 대한 산업 육성 또 그에 대한 뭐 기술 지원 또 개발 이런 부분들을 좀 법에 좀 명기를 해서 향후에도 이제 국산화하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보고서에서 아까 잘 나와 있었지만 그 해양 레저 관련돼서는 소위 실행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마리낭만법, 뭐 수상레저법, 수중레저법, 낚시 뭐 이런 법들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 없어요. 뭐 발전에 관련된 법이. 그래서 용어 정의도 약간 불명확하고 그리고 또 이 법 간의 이해 충돌이 생겼을 때 조정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발표들을 계기로 이 기본법 또 발전에 관련된 법이 꼭 제정이 돼서 이 해양 레저 산업이 좀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준철 과장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과 이름에서 알고 있듯이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과장으로 있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서 발표를 보다 보니 굉장히 우리 과에서 할 거는 참 많은데 이때까지 참 한 것도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약간 부끄러워지는 계기가 되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에 사실 저희가 계속 같이 검토하고 공유하고 했던 기본법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발 이 발표 내용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코멘트를 달거나 하기에는 뭐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 해양 레저 과에서 관광과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이런 현장에서의 고충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해양 레저 관광과는 앞에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생긴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개념적으로는 해양 레저 관광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다들 하고 계셨지만 제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과가 생긴 거는 사실 근시일 내에 생긴 과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법률들이 저희 과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다른 과에서 만들었거나 어떤 계기가 돼서 일회성 아니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법률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법률들이 크루즈 관련 법령이 있고 마리나 법령이 있고 해수욕장 관련법이 있고 또 수중레저법이 있고 최근에는 치유에 관한 법률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중앙부처 기준으로 하나의 과에서 5개 이상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하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 자체의 숫자는 굉장히 많고 풍성해 보이나 그 내용을 보자 하면은 그 개별 법령들이 그 해당 그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 크루즈 관광 예를 들면 크루즈 관광하면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뭐 그리고 전체적인 체계 이런 것보다는 크루즈 자체에만 관심이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고 마리나 같은 경우에도 마리나 항만을 만드는 것 위주로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수욕장이나 수중레저법 등이 다 그런 그 특정 행위를 잘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각 법끼리도 사실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정도로 좀 너무 쉽게 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 해양 레저라는 거는 막연하게 다들 이렇게 잘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잘 꾸려 나가면 신산업이 될 수 있고 좋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시는데 저희가 느끼는 실제 느낌은 해양 레저 자체를 즐기는 분들은 개개인 국민 한 분 한 분이 해양 레저를 즐기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다양하고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면서 그들 간에 상충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이걸 정리해 줄 수 있는 기본 틀이 좀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박수진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법의 제정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고충 속에서도 해야 될 거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 게 이런 기본법으로 모든 것들을 좀 통합을 해서 위에 상위법으로서의 기본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개별 행위들이 규정되어 있는 법령이 있으면은 가장 좋은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기본법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 것들이 꽤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식되는 게 그 해양 레저 관광 기본권이라는 그 컨셉 자체는 굉장히 저희 그 해양 레저 관광이 왜 독립적으로 해수부에서 따로 운영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해양 레저 관광 산업 분야가 왜 문화관광 분야랑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를 가장 크게 지지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연구와 개발을 해서 해양 레저 관광 분야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독립성이 가져진다면은 쫓아오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그리고 재정이 이제 수반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은 잘 그 기본 말씀하신 기본법 안에서 잘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양 레저 관광 관련된 기금을 마련해야 될 거는 뭐 자명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부처와의 이제 관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풀어가야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의 별도의 기금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발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기본법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과거에 18년쯤에도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진행을 했으나 이제 문광부의 관계에서 아직은 여물지 않았는지 이제 진행이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저희가 기본법 안을 만들어서 다시 좀 국회에 제출한다거나 해서 발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은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해양 레저를 담당하고 있지만 개별법들이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 아직은 고충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를 좀 통합하고 기본 틀이 갖추어질 수 있는 기본법을 잘 좀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주도 해양수산국 양웅식 과장님으로부터의 특별히 이쪽 제주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의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제주는 사면이 바다이면서도 해양 레저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양 레저 활동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뭐 바다 낚시라든가 특히 스킨스쿠버 다이빙, 그 다음에 뭐 요트, 그 다음에 윈드 서핑 활동이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해수욕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 있는 남방 돌고래를 활용한 해양 생태 관광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이전 그리고 사드 이전에는 제주의 크루즈 관광객이 연간 150만 명을 저희가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제주 항에 크루즈 전용석이 있고 또 강정 민궁 복합항에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크루즈선이 입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상태로 되게 되면 제주에는 크루즈 관광객, 그 다음에 해양 레저 관광객들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급속히 이런 해양 레저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에 이제 발맞춰서 저희 해양 산업과의 크루즈 레저 팀을 저희가 전담 팀을 만들어서 조직을 신설해서 이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박수진 우리 님께서 해양 레저 관광 진흥법 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 거기 이제 8제에 보면 해양 레저 관광 자원이 보호 관리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물론 해양수산국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 해양과 수산을 잘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법을 만들고 또 시책을 개발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해양 레저 관광 자원의 보호 관리라는 그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해양 레저 관광과 수산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좀 더 법이 제정되기 전에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제주의 해양 레저 관광이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직 정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지원 계획이 수립이 돼 있지만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제주도가 가장 먼저 전국에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해양레저 관광 과장님이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양레저 관광 거점센터를 저희가 서귀포에 한 400억을 줘서 전국 최초로 지금 착공식을 금년 5월에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카약 많은 이제 해양 레저 활동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방 정부에서도 항만이라든가 어항을 활용해서 요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마리나 항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과 같은 국제 해양 레저 박람회를 통해서 해양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아까 이제 해양레저 관광진흥법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 인력의 양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주대학이라든가 제주관광대학, 제주한라대학에도 관련 학과가 있지만 실제 이제 많은 인력들이 이곳을 통해서 배출되고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산업도 육성이 됨으로 인해서 병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역 어민과의 해양 레저 활동자와의 해양 레저 산업과의 상생 방안이 무엇인가? 최근에 제 제주에서도 야간 해루질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낚시 여선을 이용한 지역 어민과의 갈등 문제, 또 낚시 구역을 통한 지역민과의 갈등 관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어서 저희 제주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은 제주도의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마을어장이 제주도 전역을 상대로 이렇게 마을어장이 이제 면허권이 돼 있는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레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한해서만
마을로건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제주도가 해양 레저 관광의 거점 도시고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어업인과의 수산과의 해양과의 이런 부분들을 잘 융합을 해서 제주도 가면 수산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양 레저 활동도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제주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토론자는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님이십니다. 해양레저관광법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특별히 법의 조예가 깊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해 주신 저희 이제 박수진 의원님께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법률에 대한 좀 말씀들을 또 많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법 과정에 있어서 이제 재정법 입법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한 이 진흥법이라든지 이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법을 어떻게 제정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법의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처 간에 이제 벽이 있으면 이제 법을 통과시키기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처 간에 이제 의견 조회를 하는데 어느 한 부처가 이제 반대 의견을 내면 이제 그 반대 의견을 이제 깰 논리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잡아내기가 이제 가장 또 힘든 거고,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법률로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이제 업무 영역들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입법조사처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심의할 때 이러한 쟁점들이 있으면, 특히 이제 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논의도 많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정기국회 때마다 이제 심의해서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 쟁점 사항들이 있으면 재정법은 거의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논의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해양 레저 관광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가 또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 같은 경우 이제 문화체육부의 관광국이 또 되고, 그다음에 레저 스포츠화는 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또 이제 스포츠화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영역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잘 관리를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융합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들을 제정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쟁점일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해양 레저 활성화와 관련된 법률들이 계속 입법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법이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부처 간의 어떤 반대 내지는 아니면 쟁점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법률이 어떤 제정되지 못한 그러한 한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지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스포츠와 관련된 법도 지금 한 14개 정도 있는데, 이 저희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도 이 기본법적인 성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올해 저희가 이제 스포츠 기본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체육과 관련된 통합적인 이 모법 형태의 이 스포츠 기본법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해양과 관련된 법률도 보니까 해양 관련된 법률도 너무 많고, 이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연하게 이제 해양 레저 관광과는 또 이제 동떨어진 법률이고, 그다음에 제가 해양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쭉 찾아봤는데, 그 중에 뭐 발전이나 육성이나 진흥시키기 위한 법률을 보면 제명만 봤을 때는 낚시 어선 육성법이라든지 아니면 크루즈 그 육성법이라든지 아니면 수중 레저 활성화법, 요 세 개 빼고는 나머지 아까 저희 전주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규제 중심의 아니면 관리 감독 중심의 법률이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그러한 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제 이 진흥법의 어떤 체계를 만들려면, 과연 이 규제 중심의 법률에서 진흥법 체계를 만들려면 당연하게 이제 이 뭔가를 어떤 이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조항들이 필요한데, 이제 지금 법률 제시한 연구해 주신 법률에는 그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률 그 조항들이 많지는 않아 보여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추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은 무언가를 진흥하고 발전시키고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법제도, 법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이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법안에 이제 좀 들어와 있는 거는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체계나 내용적으로 좀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해양 레저 관광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은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양 레저 관광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과연 이 해양 레저 관광이 어디까지가 해양 레저 관광의 범위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과연 누가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 법안에서 아니면 저희 해양 레저와 관련된 아니면 해양과 관련된 법률에서도 이게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본계획과의 관계도 워낙 이 해양과 관련된 법률들과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법률들, 그다음에 레저와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충돌 여지나 중복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타 법률에서 기본계획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본계획 수립 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이 주기를 하고 있고 또 5년마다 주기 있고,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법에서 저희가 다른 기본계획과 연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수립된 그 기본계획과 이번에 만약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맞출지, 그럼 타법에서 또 이제 다른 기본계획과도 이제 수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맞추기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0조에서 이제 제시해 주신 이 해양 레저 관광권은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권적인 성격에서 저희도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포츠 기본법 제정하면서 저희가 이제 스포츠권을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유권적으로 이제 헌법에 기본되어 있는 문화 향유권이 있는데 그것보다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본권 형태로 이제 향유권을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이 향유권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해양 레저 관광권보다는 뭐 해양 레저 향유권 이런 정도를 좀 용어를 수정하셔가지고 위치도 10조에 있는데 이 위치도 앞쪽으로 해서 한 3조나 4조 정도에 좀 위치해 주는 게 법률 체계상 조금 더 맞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해양 레저 관광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까 저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이제 관광기금도 있고요, 저희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뭐 문예진흥기금은 이제 미미한데 저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고 특히 이제 거의 한 95% 이상이 다 저희가 이제 벌어서 씁니다. 특히 이제 관광기금 같은 경우에 한 1조 5천억 중에 한 1조 3천억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 토토나 경륜경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 1조 6천억 정도. 그래서 정부 지원은 국고 지원은 이제 3%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 해양 레저 발전을 위한 이런 기금도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기금의 설치는 일단 국가재정법에서 이제 명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독립적으로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 정부 지원 없이 아니면 국고 지원 없이 이 저희 해양 부분에서 이 기금을 이제 설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용자들한테 이제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이제 영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면 확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면밀하게 좀 검토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지구 지정 같은 경우에도 뭐 환경부라든지 뭐 국토부라든지 이 관광법에 따른 이 관광 특구 지정과도 이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또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물론 뭐 적용 예를 주면 되긴 하지만 과연 이제 이게 또 타 부처 간의 또 이 반대 의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해양 레저 관광 교류 협력도 제시해 주셨는데 뭐 이것도 이제 괜찮습니다. 다만 이 해양 레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남북한보다는 차라리 국제 교류 쪽으로 좀 수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레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국제 교류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보다는 일단 국제 교류 놓고 국제 교류 안에 또 남북 교류 협력과 같이 가는 부분들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빠졌는데 이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경기 대회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가 요트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제 경기 대회가 많이 있는데 저희 스포츠 쪽에서 이제 국제 경기 대회 지원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지원 근거는 이
조성되는 기금과 별도로 저희가 이제 스포츠 토토를 증량 발행해가지고 이제 뭐 최근에 열렸던 뭐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라든지 이런 데 이제 기금을 좀 지원해주는, 바로 직접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국제경기대회 지원과 관련된 그러한 조항도 같이 좀 포함이 되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처 간의 벽을 이제 어떻게 깰 거냐 이제 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원회 아니면 정부 차원이나 뭐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특히 이제 지금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서는 해수부 산하에 이제 그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있고,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리실 산하에 국가관광전략위원회가 있고, 저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또 총리실 산하에 국가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부처 간의 벽을 이제 좀 허물 수 있고, 이걸 또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물론 대통령 직속이면 가장 좋겠지만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좀 만들기 어려운 또 그런 한계들이 있으니까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법에 넣어서 총리실 산하로 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연관된 부처들이 다 포함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 설립에 대한 조항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제 이런 연구 많이 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입법시킬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보통 이제 보고서 쓰면 마지막에 이제 입법 전략을 이제 많이 이제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입법 전략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부처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국민 모두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저희 해양레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 지역 균형 발전과 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발표했던 지역 소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89곳이 이제 인구 소멸로 이제 지역이 이제 없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89곳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저희 해안선 따라 보면 부산이라든지 저쪽 전남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강원부터 충남까지 거의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양 관광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지역 소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규환 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도 조금 더 포함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 스포츠 해양 레저의 가장 큰 장점인 이제 친환경, 특히 이제 저희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ESG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중점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부각시킬 수 있고 정부 정책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고령화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해양 치유도 있는데, 이러한 해양 치유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고령화 노인 문제, 이 의료비 절감을 저희가 이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또 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전략들로 가져가면 아무래도 좀 쉽게 또 이제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이제 5월달에 좀 발의가 됐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야당의 법안이 좀 발의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학교를 옮기기 전에 이제 재정법 3개를 통과시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학교로 자리를 옮겼는데, 제가 하고 있는 입법 전략 중에 하나는 일단은 여야에 같이 법을 좀 발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법이 같이 이제 병합돼가지고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좀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스포츠 클럽 육성법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너무 안 돼서 이제 의원이 법을 발의를 3개를 해주셨어요. 3개를 해줘가지고 그래도 좀 어렵게 좀 통과시킨 부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꼭 통과시켜야 될 법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 또 입법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이 비슷한 법안을 좀 같이 발의시켜가지고, 이게 어차피 이제 법안 심사가 되려면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돼야 되니까 이러한 또 전략을 좀 추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황하게 이제 저는 법적으로 좀 많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이 법이 최대한 좀 잘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면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여기 처음 참가했지만 지금 이 법의 입법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입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혹시라도 제가 뭐 도움드릴 부분들이 있으면 추후 저도 뭐 많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꼭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영산대학교의 김초로 교수님 의견을 개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포츠를 전공하면서 관광 경영학을 또 전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남보다 조금 더 이쪽에 대한
미래 비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왔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들 찬성하시는 바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렸었습니다. 실제 수상레저안전법이 만들어지고 1999년에 개정이 되고 실행이 2000년에 되기 시작한 그 전부터 수요와 필요성과 실질적인 어떤 산업적 수요는 법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안전에 관한 장치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 태세가 사실은 상당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그와 관련된 해양레저와 관련되어 있는 수요층과 동호인들과 또 관련된 산업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20여 년 이상을 여기에 몸담아온 산업계의 어떤 종사자들이 사실은 그동안 희생해온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는 이 법과 관련된 전문가 또 관련 연구 전문가라든지 정부 지자체 모두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이 법제적인 어떤 개정과 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제대로 좀 강하게 지속적으로 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첫 번째로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지자체와 정부 정책 담당관들의 어떤 좀 강력한 조직력과 지속성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분야는 새로운 산업 분야, 물론 오래전부터 시작했지만 이 스포츠와 관광의 중간에서 좀 뒤늦게 시작한 관련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은 법을 새롭게 개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가치, 산업적 가치라든지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듯이 지역 소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어촌 뉴딜 사업으로 변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300개 그 어촌 마을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수산관광, 해양 레저 관광, 레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 사업 부분에 상당한 돈을 투입을 하고 3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이나 어구 어민들의 어떤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지만, 그 중에 한 30% 정도 내외가 해양 레저 관광입니다. 이제는 어민들조차도 해양 레저 관광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경기도 쪽 그리고 그다음에 해수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슬로베이가 필요하다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이 소형 어떤 계류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또한 이제는 어촌 어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시설들을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서 유입을 하려고 과감하게 사업 계획서에 수십억의 어떤 사업 계획을 적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법제적인 어떤 좀 재정적인 측면의 어떤 완화와 개선과 그리고 관련 법들을 어떻게 조금 세분화된 이 법제 조항의 내용,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관련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해양공간법이라든지 수상레저 안전법,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한 지자체에서 사례를 들어보면 지자체에서 해수부에 우리를 유권 해석을 좀 문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해수욕장 관련법에 의해서 사실 개장 기간 중에는 개장 시간 외의 어떤 활동은 못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 안전법상에서는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는 레저 활동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해양레저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법제적인 어떤 변화였거든요. 그리고 해수욕장 관련 법 내용에서도 법조항이 일부 바뀌어서 재작년부터는 해수욕장에서 개장 기간에 개장 시간을 제외한 또 그것도 포함한 365일 다양한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초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공간을 그냥 해수욕 공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요구도를 고려해서 해양 레저 활동 유형별로 그 지역의 어떤 특징적 자원들을 살려서 해양 레저존을 별도로 확산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례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또 그다음에 이제는 법제화시키는 그런 단계로 사실은 이어지도록 사실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은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해수부 전문 관계자들과
지자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지금 해양레저 관광과가 지금 있고 그 기초지자체라든지 지자체에서도 해양레저와 관련되어 있는 과나 계를 적극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종용할 수 있는 정부 담당 조직의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의 어떤 지능적인 또 혁신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의사결정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그 해양레저 산업, 해양레저 관광 산업에 대한 일반 경제계 다양한 산업에서의 보는 어떤 시각 정도가 사실은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예를 들면 뭐 시 예산이든 정부 예산이든 각 기초지자체 예산 중에서도 전체 예산의 관광 예산이 1% 내외인 걸로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광 예산 안에서도 해양레저 관광이라든지 해양레저 예산이 또 1%, 5%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소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과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스포츠 관련법, 진흥법 이런 기본법들을 만들어내시면서 국제적인 어떤 스포츠 산업을 관광 산업화하기 위한 연결고리로서 활용하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인식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양레저의 어떤 산업의 확산이라는 것은 스포츠에서도 사실은 국제적 대회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냥 해양 스포츠 요트 대회가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대회가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관광 행위를 활동하러 오는 것이라 보면 그게 곧 해양 레저를 바라볼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동호인들을 엮어서 사실은 대회화하고 활성화시키면 해양 레저 관광 동호인 대회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해양 레저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오히려 이 광역 도시나 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오히려 인구가 지역이 소멸하는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해양레저 관광 정책을 도입하거나 개발하려고 유인을 하기 위한, 기업체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거기에 있는 지자체들과 광역과 정부에 있는 지자체, 정부의 어떤 그런 이 공무원들의 어떤 이 관련된 산업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고 이용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확대하고 긍정적 인식으로서의 어떤 확대하고 확산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정책과 어떤 사업과 이것이 연계되어졌을 때 관련법이 더욱더 힘을 받고 개정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조직력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실제 지금 해양레저 관광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도 지금 진흥법 안에 담아야 될, 변화시켜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양 공간법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련할 수 있는 내용은 해양 관광 공간이거든요. 그럼 해양 관광 공간, 해양 공간법 안에서도 해양 관광 공간 내에서도 어떻게 법제적으로 해양 레저 공간을 세분화할 것이냐. 또 해수욕장 법 내에서도 앞에 해양 레저 존을 이야기했죠. 지자체에서는 해양 레저 존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수상 레저 안전법에서도 일몰 후 30분부터는 야간 운항과 관련된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레저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나 그 관할 지자체 장의 그 권한에 의해서 일몰 후 30분부터 24시까지는 안전장치를 하거나 일정한 권역의 어떠한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은 레저 활동을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그 부산에 있는 수영구에서는 그 해양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작년부터 일부 야간에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범 사업들을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관광 지역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또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자원과 여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법제적인 상황들을 여기 법적인 전문가도 계시고 관련 신문 전문가도 계시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그 지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결국은 예산으로 반영하고 타 지역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동호인들이나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그러한 어떤 지렛대 역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 생각을 하고 해양레저 관광진흥법이
조금 더 잘 보완이 되어서 이러한 제가 한 2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또 관련 법도 지금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10몇 개 정도의 어떤 관련 법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지만 공간과 그 지역의 장소에 따라서 몇 개의 법들이 상충되어서 다른 유권 해석을 내어놓고 그 잘못된 유권 해석을 사실은 좀 전문성이 결여된 신규 담당 그 해당 해양레저관광의 어떤 직원들의 잘못된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지자체 또한 그러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역동적으로 혁신적으로 변화하려는 지역 산업이나 개발 사업들이 지체되고 있거나 지연되고 있거나 수요와 요구도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어떤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층 분석하셔서 꼭 개정을 해주시고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너무 좋은 발제였고 사실상 법이라는 게 가장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하면 흥미를 놓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또 관에 계신 분들 또 학계에 계신 분들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계신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의견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좋은 법 또 제정 및 개정하는데 꼭 필요하게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